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대기업 금융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카카오뱅크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 살펴보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대기업에서는 24시간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정확한 분석과 정보 제공으로 여러분들 투자 성공의 나침반이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올바른 정보를 찾아서 구분하고 팩트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느끼셨을 답답함 시원하게 풀어드릴 것이며, 또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모든 나오는 이슈들 공식 기사는 물론이고 기업이나 업계 담당자들 만나서라도 관련 내용들을 모두 확인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대기업 안에서 저 정인호 멘토 찾아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드리는 말씀 끝까지 지켜지는지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카카오뱅크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카카오뱅크 말씀드리는 첫 시간인 만큼 카카오뱅크가 갖고 있는 매출 형태 그리고 어떠한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기본부터 확실히 챙겨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미리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좋은 기업이에요. 지금 연착륙을 성공적으로 했고 계속해서 성장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 체력을 다져가는 시기인데, 다만 주가 상승이 얼마만큼 될지는 아직까지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말씀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뱅크의 그 매출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모든 매출이 이제 개인들 대출에서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일부 기업들 대출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개인이 거의 90% 이상, 95% 이상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가지고도 초기에는 이제 이 신용대출이 사실 상당히 많았어요.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의 이제 주요 매출, 이제 주요 대출이었는데, 관련해서 지금은 주담대 관련 비중도 꾸준하게 증가시키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 나와서 법인 대출도 이제는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카카오뱅크가 초창기에 이제 뭐 비상금 통장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좀 소액으로 빠르게 대출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장점이 있었잖아요. 카카오톡 사용하시는 분들, 카카오 이 뱅크 대출 받아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당히 빠르고 간단하게 대출해주면서 관련된 시장을 좀 빠르게 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수요가 많은 쪽으로 사업을 무난히 확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카카오뱅크의 또 하나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지표는 은행주들 모두 다 기본으로 봐야 되는 이 NIM 순이자 마진이 되겠습니다. 이제 은행에서 빌려준 대출이랑 은행에서 받는 그 대출 금리랑 차이가 나잖아요. 이제 보통 보면은 뭐 예금 금리는 뭐 2%, 3%, 뭐 4%만 줘도 많이 주는데,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는 뭐 5%, 6%뭐 그 이상도 나오잖아요. 그 예대 마진의 차이가 은행이 버는 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카카오뱅크의 순이자 마진은 2%대에서 이제 3%대까지도 치고 올라갔다가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 좀 떨어져서 유지하다가 2.5%까지 다시금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중반대로 꾸준한 NIM 확보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이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에 사실 기대했던 부분은 단순히 이제 이런 매출 성장뿐이 아니라 기타 부가 시장까지도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뭐 지점이 없기 때문에 영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카카오뱅크의 이제 IoT 기반 서비스들, 뭐 체크카드, 모임 통장 등 카카오톡과 연동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들에서 더욱더 강점을 부각시킬 걸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좀 점유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체크카드 시장 사용 금액이 조금 다운되는 모습이 있었음에도 관련된 점유율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높여가고 있고요.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유저 수와 잔액 추이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즉 일상생활에서 기존 시중 4대 은행보다도 카카오뱅크 관련된 이슈들을 많이 좀 사용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카카오뱅크 앱 순위도 사실 한 14위권 각종 어플리케이션 순위 내에서 상당 부분 좀 높은 순위로도 계속 유지되는 것도 카카오뱅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성장성의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개인들 기반으로 영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꽤나 안정적인 카카오톡 기반의 그 플랫폼을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서 또 한 가지 약간 좀 체크해야 될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용대출, 마이너스 대출보다 주담대비출을 늘려가는 건 의미가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카카오뱅크를 허락해줬던 인터넷 은행을 열어줬던 이유가 이 중저 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을 좀 늘려라. 너네들이 좀 이거에 대한 역할을 좀 해라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이었던 거 아니냐.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연체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슈 때문에 좀 중요시하게 좀 부담스러워 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역할을 애초에 요구받은 대로 좀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저 신용자 대출 비중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고요. 사실 은행 입장에서 이 부분도 조금 더 고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연체율 관리만 된다면 오히려 더 장점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추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다만 아직까지 연체율은 일정 부분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관련해서 이게 부실채권화, 뭐 NPL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부실채권화 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충당금을 좀 쌓아야 되는 그런 이슈는 있지만, 그래도 관련된 요구받은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고, 이 연체율 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의 실적 연착륙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계속 해가지고 사실 이 부분은 조금 2024년에 걱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뭐 여러 가지 뭐 카드 리볼빙이라든가 뭐 자영업자라든가 계속 해가지고 좀 금리 내기가 어렵다, 이자 내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뭐 워크아웃을 하거나 개인 회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중저신용자의 대출을 연체율을 어떻게 좀 관리해 갈지, 이 부분을 2024년에 계속해서 포인트로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뱅크의 성장성 자체는 의심할 거리는 없어요. 계속해서 총 영업수익 매출이죠. 이게 은행에서 이제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매출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거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관련해서도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은행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영업이익 자체의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은행주들은 뭐 PER로 계산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총 자산 대비해가지고 PBR로 보통 많이 계산을 하는데, 이 PBR로 봤을 때는 카카오뱅크는 아직도 한 1.5배 수준으로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성장세를 보이려면은 이 매출이 조금 더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던가, 아니면은 이 좀 다른 은행 대비 좀 추가적으로 수수료 수익을 볼 수 있는 비영업권 이런 활동적인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즉 카카오뱅크는 충실히 지금 체력을 길러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에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일은 좀 필요로 할 수 있다 정도로 이 부분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이제 개인 중심의 신용대출에서 주택대출 등까지, 이제 주식담보대출 등까지 계속해서 확장세를 보이고 있고,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세는 확실하게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순이자 마진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걸 늘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소위 저원가성 이제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좀 빌려주는 돈을 되게도 싸게도 많이 가져오고 있어요. 카카오뱅크를 수시 입출금 통장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수시 입출금 통장은 예금 금리가 제일 낮은 통장이잖아요. 거기에 쌓여있는 잔액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좀 예대 마진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주식담보대출 시장을 확대했다. 좀 이게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해서 확장세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인터넷 은행이다라는 점, 이 부분이 카카오뱅크를 볼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만 계속해가지고 이제 연체율 이슈, 그리고 2024년에는 이제 금리가 조금 내려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넘길 수 있을지와, 그리고 대주주 요건 카카오 관련해가지고 현재 법적인 좀 소송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카카오가 대주주 지위를 잃게 되면은 관련된 지분도 일부 좀 매각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의 리스크. 다만 대법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총 판결까지는 3년에서 4년까지 아직 좀 먼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리스크들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도 좀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나오는 이슈들도요, 제가 계속해서 빠르게 추적해서 파악해서 안내 드릴 테니까 영상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 드리면은, 저희 데이업에서는 이렇게
금융주 말고도 반도체, 2차전지 등등 우리나라 주요 산업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전 종목에 대해서 각각의 담당 멘토가 전부 붙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들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수집해서 영상으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해당 영상도 꼭 시청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 수익에 도움이 되는 바탕으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